우리는 생명이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음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30억 년 전 단순한 미생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진화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열이 아니라 추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포는 최초의 작은 생명체였어요. 하지만 세포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더 단순한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미노산과 같이 생명의 중요한 특정 화학물질은 보통 물속에서 미량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첫째,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테니까요. 둘째, 더 복잡한 것을 만들기 위해 그룹으로 뭉쳐야 했습니다. 또한 무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자를 선택하고 결함이 있는 분자를 쫓아내는 진화의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 조직이 없었다면 가장 빠른 복제자, 즉 기생충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30억 년 전 바다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과 핵산과 같은 생명의 중요한 특정 화학물질은 추운 온도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이 얼면 바다는 떠다니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서로 뭉쳐져 생명체가 형성되기 쉬워져요. 아니면 열수 분출구라고 불리는 특별한 지점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지각의 균열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해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상상해보세요. 생명은 바로 이 극한의 조건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통풍구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탄소와 수소와 같은 중요한 원소를 분출해요. 과열된 물은 지각을 통과하면서 미네랄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물질을 흡수해요. 마침내 통풍구에서 터져 나오면 화학물질이 풍부한 일종의 수프가 만들어지죠. 이 통풍구 주변의 바위 틈새에서 이 모든 분자들이 모여 생명의 첫 징후를 촉발했을 수 있습니다.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환경은 생명체를 위한 최초의 레시피를 요리하는 주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통풍구는 생명이 극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활기찬 생태계의 본거지입니다. 고대 이야기에서도 찰흙에서 시작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점토 입자가 구조적인 방식으로 서로 달라붙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점토 입자가 성장하고 커져도 원래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더 큰 영역과 덩어리를 형성하죠. 내부에 작은 구멍이 있는 점토 덩어리인 패치와 같은 형태가 되어 각 패치는 다른 화학물질이나 물질과 같이 환경의 다른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부 분자가 점토를 통과할 때 점토에 갇히게 돼요. 일단 갇힌 분자들은 점토 내에서 특정 패턴으로 조직화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 유전자가 사물을 조직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배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점토 패치는 분자를 조직화합니다. 이 이론은 8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내려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요. 고대인들이 우리 모두는 제우스의 번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옳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화학 반응이며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는 생명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세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장에서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전원이 필요한 것처럼 세포도 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세포의 세계에서 이 에너지원은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인 ATP라는 물질이에요. 이는 유기 분자입니다. 티오에스테르, 아실인산염, 환원, 페레독신과 같은 멋진 이름을 가진 백업 발전기도 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추가 부스트처럼 작동해요. 생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단백질과 DNA와 같은 복잡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에너지가 환경으로부터 나왔어요. 빛, 열, 화학물질, 심지어 번개도 에너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번개가 생명체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1950년대의 과학자들은 밀러 우레이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 지구의 초기 대기를 모방한 혼합가스를 전기 스파크와 함께 쏘아 올렸어요. 갑자기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당분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특별한 코드, 즉 유전 암호를 공유해요. 생명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우리는 이 코드가 최초의 생명체에도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올바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올바른 순서로 조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와주는 특수 분자인 tRNA와 mRNA가 있습니다. 이 코드의 초기 버전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단순했을 거예요. 3글자 대신 2글자만 사용하는 등 더 짧은 명령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DNA가 어떻게 처음 등장했는지 연구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분자가 올바른 구성 요소를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진대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은 DNA와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비결은 RNA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RNA는 DNA와 단백질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분자예요. 과거에 DNA와 단백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DNA와 단백질이 주연이 되었지만 RNA는 여전히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전자를 켜고 끄고 세포의 작동 방식을 제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RNA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간단한 기원을 찾아야 해요. RNA는 크고 복잡한 분자지만 생명은 작은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화학 반응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반응은 세포막처럼 작용하는 작은 캡슐 안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는 기본 레시피로 시작하여 천천히 더 많은 재료를 추가했을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는 분자를 만들고 세포, 조직, 기관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생명체의 구성 요소예요. 오래전 지구는 매우 달랐습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없었고 공기 또한 달랐죠.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대신 수소, 질소, 황화수소와 같은 기체가 있었고 물론 탄소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체가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아마도 간단한 화학물질로 스스로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식물처럼 이산화탄소를 먹을 수 있었고 여기서 탄소를 공급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가 영양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원들은 철과 니켈과 같은 특정 금속과 이를 함유한 미네랄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금속과 미네랄은 생명체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산소가 많지 않은 곳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지구에서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는 가설도 있어요. 생명체는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수 있어요. 화성의 암석은 때때로 큰 우주 충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가기도 해요. 이 암석 중 일부는 작은 미생물을 가지고 지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동안 어쩌면 화성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시작한 붉은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체가 다른 항성계에서 해성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다가 지구에 착륙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생명체가 다른 곳에서 왔다면 더 많은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애초에 우주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판스퍼비아라고 불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이유예요. 어쨌든 생명의 기원은 거대한 미스테리이며 완전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